오늘은 영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대관식을 치른 유일한 왕비이자 유명한 백년 전쟁의 씨앗을 뿌린 알리에노르 다키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상 영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대관식을 치른 왕비는 오직 한 명뿐이며 그녀는 알리에노르 다키텐으로 알려져 있다. 12세기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 여성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자들이 유럽 여러 나라의 군주와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 다키텐은 1122년에 태어나 1204년 83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풍부한 교양, 뛰어난 미모, 그리고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다. 아키텐 공작의 딸인 다키텐은 아버지로부터 프랑스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광대한 영토를 상속받았는데 이는 아키텐 공작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키텐 공작 가문의 위세를 등에 업고 큰 기대를 받은 다키텐은 15살의 2살 연하인 프랑스 왕세자 루이로부터 프러포즈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그 날짜는 1137년 7월 25일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왕세자 루이는 프랑스 국왕 루이 7세가 되었다. 그에 따라 다키텐은 15살의 젊은 왕비, 다시 말해 프랑스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여성이 되었다. 다키텐은 국왕과 결혼했으나 그가 성직자임을 알게 되었다. 신혼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그녀는 루이 7세가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그녀의 방대한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음을 깨달았다. 애정이 없는 남편 대신 다른 연인이 있었다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다키텐에게 진정한 경쟁자는 다른 여성이 아니라 신이었다. 루이 7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순결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인물이었다. 다키텐은 한때 국왕과 결혼했지만 그가 사실은 성직자였다고 불평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다키텐은 당시 기독교계에서 존경받고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성 베르나르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한다. 이는 1144년의 일이다. 다키텐의 요청을 받아들인 성 베르나르는 루이 7세에게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불결한 행위도 죄악도 아니라는 취지의 조언을 해주었고 그 조언은 분명한 효과를 보였다. 1년이 지난 후 루이 7세와 다키텐 사이에 딸마리가 태어났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에는 여왕이 존재한 적이 없어 다키텐은 아들을 갖기를 원했다. 그녀는 다시 아이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였을까? 매우 이례적으로 국왕 부부는 제2차 십자군 원정에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루이 7세는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교도로부터 되찾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다키텐은 마치 신혼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으로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다키텐은 장소와 기분을 바꾸면 남편의 마음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캐노피가 달린 최고급 침대, 각종 보석, 화려한 드레스를 원정길에 가져갔고 그녀와 그 많은 짐을 호위하기 위해 사단병력이 투입될 정도였다. 이는 십자군 원정 중 발생한 불륜 사건으로 루이 7세와의 이혼으로 이어졌다. 세상에는 뜻대로 되는 일이 드물게 마련이며 이는 권력과 명예, 부를 가진 왕과 왕비조차도 예외는 아니다.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후 약 2년간 다키텐과 루이 7세 부부 사이는 결정적으로 소원해졌다. 추측컨대 답답한 왕궁을 벗어나 중동의 강렬한 태양과 은은한 달빛 아래 로맨틱한 기분에 젖은 25살의 알리에노르 다키텐은 세상에는 남편 말고도 많은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어느 시점부터 알리에노르 다키텐은 자신의 숙부인 레몽드 드 푸아티에와 이상한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보인다. 역사가 기욤 드 타르의 기록에 따르면 푸아티에는 다키텐보다 23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을 가진 데다가 상당히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였다. 루이 7세는 두 사람 사이의 이상한 관계를 알아차리고 질투심의 푸아티에를 전쟁터로 보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다키텐을 감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를 타고 프랑스로 귀환했다. 당시 다키텐은 임신 중이었고 1150년에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알리에노르 다키텐은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이혼하였다. 중세시대에는 기독교 윤리가 지배적이어서 이혼이 쉽지 않았지만 루이 7세와 알리에노르 다키텐은 교황 에우제니오 3세로부터 이혼을 승인받는 데 성공했다. 교황청은 두 사람의 결혼이 먼 친척 간의 근친혼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했다. 이혼 후 태어난 왕녀의 친권은 루이 7세에게로, 반면에 다키텐은 결혼 시의 지참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결혼과 함께 프랑스 왕국에 합병되었던 영지를 모두 반환받았으며 재혼할 권리도 부여받았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장기적인 분쟁과 백년 전쟁이 촉매가 되었던 알리에노르 다키테는 1152년 11살 어린 영국 왕세자 헨리와 재혼하였다. 헨리 왕세자는 후에 헨리 2세로 즉위한다. 이 결혼은 그녀가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이혼한 지 겨우 2달 만에 이루어졌다. 다키텐이 왜 그렇게 서둘러 재혼했는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그녀는 전 남편인 루이 7세에게 복수하려 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영국 왕자 헨리와 결혼한 다키텐은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자신의 광대한 프랑스 영토를 상속하였다. 흥미롭게도 영국과 프랑스는 나중에 알리에노르 다키텐의 이혼 및 재혼과 관련된 영토 상속 문제로 인해 1세기에 걸친 긴 백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알리에노르 다키텐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결혼과 이혼을 한 여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에노르 다키텐이 영국의 왕비로서 겪은 일상은 잿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헨리는 아직 젊었으며 전 남편 루이 7세와 달리 허약하지 않았다. 그는 성격이 날카롭고 매우 권위적인 사람이었다. 1154년에 국왕 헨리 2세가 된 이후 그는 더욱 권위적으로 변해 아내 엘리너를 항상 감시하며 괴롭혔다. 결혼 후 20여 년 동안 임신, 출산, 육아 문제로 바빴다. 육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그동안 감춰져 있던 부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1160년경 로저먼드 클리퍼드라는 젊은 애인을 공개적으로 특별히 대우하며 애정을 쏟은 남편에게 실망한 다키텐은 영국을 떠나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가 아키텐 공장령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헨리 2세에 대한 왕자들의 반란 뒤에는 언제나 다키텐의 그림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알리에노르 다키텐은 결코 만만하게 볼 여자가 아니었다. 사실 우아한 별거 생활은 다키텐의 진짜 야망을 숨기려는 행위이자 오랜 고뇌 끝에 내린 선택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인 자신과 훨씬 친밀한 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의 아버지 헨리 2세를 증오하게 만들고 모반을 일으키도록 부추겼다. 1173년 엘레오노르 다키텐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헨리 왕자를 선동하여 아버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도록 했지만 그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벌로 다키텐은 15년 동안 유폐 생활을 하게 된다. 헨리 왕자는 이듬해에 아버지 헨리 2세와 화해하지만 갑자기 고열을 일으키는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한다. 1183년의 일이다. 그러나 시간은 헨리 2세보다는 왕자들과 아키텐의 편이었다. 헨리 2세는 하루하루 늙어가는데 반해 왕자들은 점점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 시간은 다키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왕실 내의 권력 구도를 다시 뒤집을 기회를 제공했다. 다키텐이 주목하던 셋째 아들 리처드와 그의 형제들은 1188년에 다시 한번 아버지 헨리 2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연속된 아들들의 반란으로 궁지에 몰린 병든 헨리 2세는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1189년에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감금되었던 다키텐은 마침내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이후 영국 왕실의 내부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긴 82세의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살았다. 중세 유럽을 암흑시대라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 시대에도 우리 현대 사회만큼이나 자유롭고 활기찬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까지 프랑스의 루이 7세와 영국의 헨리 2세와도 결혼하여 유럽의 왕실 혈통을 바꾼 알리에노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